다음에 무엇보다 세트 기재 내용 하나만 얘기하자면, 내가 고1 때 이런 행동을 했어,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정보를 하고 이런 그래프를 시각화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전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뭐 숙련도를 쌓았어. 그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 그러면 고2 때 그 관심을 얘가 어떻게 발현했는지가 또 기재가 될게. 사실은 계열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희망하는 계열에 가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위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고등학교 3년 생활을 할 것이냐의 문제지만,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은 수강 신청을 의미하죠.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 계열에 맞춘 수강 신청을 해야 고3 때 훨씬 더 확률이 높은 원서 접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강 신청의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그걸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건데, 이 영상 다음에 수강 신청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또 안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간단한 항목이라도 여기서 좀 언급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열 선택과 직결돼 있으니까요. 계열 선택은 언제 하느냐? 학기별 원칙입니다. 이게 정부의 정책이에요. 이게 여기 교육청까지도 여기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힘들어요. 어떻게 이거를, 이 전체 기간이 3개월이 걸리거든요. 애들한테 안내하고 상담하고 수강 신청하고 그 수강 신청한 거에 관련된 교재나 강사 채용이나 이런 것들을 또 계약 작성하고 이런 것들까지 하면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학기마다 합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5월 달에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학교에서 정신없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거고, 상담 들어가고 한다고 했죠. 학년별로 할 것이고, 다만 아까 위에서 제가 바쁘게 넘어오느라고 일일이 언급은 못했지만, 실제로는 부요 수강 신청 말고 공동교육과정이나 방과 후 수강 신청 따로 있어요. 그거는 또 분기별로 합니다. 어쨌든 학년별로 한 번씩 하는 거고, 그다음에 봄, 여름 엄칙이에요. 봄에 시작해서 여름에 확정을 하죠. 그걸로 그 다음 해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사정에 따라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약간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심하게 변했죠. 학교의 현실에 맞춰서. 하지만 이거는 거의 뭐 한 주 정도? 5, 6일 정도 차이가 날 뿐이지 대부분의 학교가 이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때 나는 계열 선택을 한다. 쉽게 말하면 계열 선택을 한 번 하는 게 아닌 거죠. 문과, 이과 이럴 때는 한 번 선택하고 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 학년에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방과후랑 공동교육과정까지 합치게 되면은 뭐 1년에 너댓 번 이상 하는 거죠. 학교에서 충분한 여유 시간을 제공하고 이 시기를 놓칠 리는 없어요. 다 수강 신청을 제때 합니다. 근데 제가 많이 본 케이스는 뭐냐면, 수행평가처럼 미루는 거죠. 안내를 받아, 이때. 그 다음에 부모님이랑 상의해봐. 너가 상담 순번이 언제야? 너가 성적이 고1 때 어땠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언제까지 마감을 해야 되고, 이 과목을 수강 신청하려면 고3 때 이 과목이 반드시 따라서 수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고 해야 돼.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되게 복잡해요. 이거 안내하는 충분한 시간을 갖는데, 아, 이때까지 수강 신청하라는 얘기지? 알았어 하고 신경 꺼요. 미루는 거죠. 자기 혼자 미루면 상관이 없어. 근데 엄마 아빠한테 알리질 않아. 그러니까 임박해서, 야, 다음 주 화요일까지다. 그때까지 마감해야 돼. 그럼 그냥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대충 아무거나 써서 수강 신청하는 거죠. 아주 치명적이에요. 위에서도 설명했고 다음 영상에 수강 신청 때 설명하지만, 이것 때문에 고1 밖에 안 됐는데 이미 대입 실패를 확정해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미루지 말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고 귀찮으면 최소한 부모님한테라도 알려라. 왜냐면 이런 애들은 담임 선생님이나 과목 선생님한테 말을 잘 안 해. 왜냐면 더 귀찮아지니까. 부모님한테도 알려라. 그럼 부모님이 대신 알아보기라도 하셔서 상담을 해주고 같이 결정을 하고 같이 머리를 모아보고 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안 그러면 고3 때 엄청 후회한다는 점 강조드리고, 그 다음에 계열 선택 절차. 수강 신청 시기마다 아까 말했죠. 메인은 1년에 한 번이지만 그 사이드까지 하게 되면 1년에 너댓 번 한다 그랬죠. 수강 신청 할 때마다 부모님이랑 상의합니다. 엄마, 이거 수강 신청 하래. 어떡할까? 그 다음에 부모님의 생각을 포함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담임선생님한테 상담 때 전달을 합니다. 이 담임선생님이 그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면 플러스 알파 자기가 수강 신청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그 과목의 교사랑도 상담을 합니다. 이건 정식 상담은 아니고 복도에서 만나서 얘기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뭐 대화하는데 1분밖에 안 걸릴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요 분의 생각을 부모님께 다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부모님이 피드백을 해줄 거예요. 여기서 그냥 결정하면 돼요. 본인이 선택합니다. 중요한 건 부모님이랑 이 과정을 거쳤으면 충분해요. 부모님 말 따르거나 담임교사 말 따르거나 과목선생님 말 따르거나 할 필요도 없고, 이분들 말과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할 필요도 없고. 갑자기 이상하죠? 이 과정을 중시하던 선생님이 갑자기 본인 마음대로 선택을 하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책임을 본인이 지기 때문이에요.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어른들은 최선을 제안하게 돼요. 항상 학생들에게. 하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항상 그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야. 전체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돼요. 항상 최선을 제안하지만 나는 체력이나 성격상의 특성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걸 구현해낼 수 있을지는 사실 이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책임을 내가 지게 된다. 결국은 이거를 아주 냉철히 스스로에게 계속 주입하면서 선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과정을 다 무의미하게 돌려버리고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하게 되거든.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점. 근데 이럴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선택을 했어. 난 책임질 거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막상 책임을 못 질 수도 있고 책임을 그때 가서 안 질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수험생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임박하면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면하려고 하지. 그렇다면 치명적일 수 있어요. 본인의 선택이. 근데 그래도 괜찮아. 그럼으로써
선택과 책임을 배우고 이게 백업이 안 되면 재앙이 온다는 걸 경험하고 재수하는 게 차라리 나아. 그게 싫다면 선택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선택하되 이거에 대한 충분한 각오를 탑재한 상태에서 결정을 해라. 그 다음에 학원 강사랑은 상의하지 마라. 저도 학원 강사입니다. 학원 강사 집단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다기보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학원의 매출 영역이나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 위주로 쏠리게 돼 있어. 그게 막 그걸 수험생을 이용해서 돈 번다 뭐 그렇다기보다 그쪽을 자기가 잘 아니까 자기가 잘 아는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해. 그게 수험생을 위한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느껴져. 학원 강사 선생님은 결정한 다음에 점수 올리게 도와주세요. 이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상담을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은 제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건 나랑 상관없어. 난 저런 스타일 아니야. 라고 대부분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이런 애들이 60%가 넘어요. 제 체감에 의하면. 일반고 기준으로. 친구랑 같이 수업 듣는 게 재밌지. 친구는 오전에 저 수업 듣는데 나만 토요일 날 오후에 나와서 그 수업 듣는 나 혼자 심심하기도 하고 그러다 공부하다 어려우면 같이 상의할 사람도 없고 불안한 거야. 분리불안이지. 안 돼요. 이 친구랑 나는 어떤 대학교 어떤 계열로 진학할지 목표가 달라요. 아닌데요? 같은데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더 나빠. 왜냐면 고3 때 이미 친구가 아니야. 경쟁자일 거예요. 그죠? 친구랑 따라서 결정하지 마라. 내가 위에서 설명한 그 기준에 의해서 결정해라. 그 다음에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을 따라서 삼천포로 가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뭐 여고생이 남자 선생님 좋아하고 뭐 남고생 여자 선생님 좋아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과 전달력이 나랑 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 과목을 선택하고 싶어. 이거는 언뜻 보면 일리 있는 생각처럼 보이지만 이 선생님이 그 과목을 고3 때까지 지도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선생님의 그 과목 때문에 그쪽 진로로 결정을 했다가 그쪽 희망 계열에서 요구하는 권장 이수 과목이나 전공 핵심 과목들이 요거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다른 과목들이 같이 따라와서 내가 책임져야 된단 말이야. 그걸 이 선생님 책임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위에서 내가 설명한 그 기준과 절차대로만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강력하게 오프라인에서는 말 못해요. 왜냐면 오프라인 수업은 돈 받고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돈 때문에 말하는 거 같잖아. 난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채널 때문에. 하지만 이거 유튜브잖아요. 뭐 제 구독자 수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새로 열은 비루한 채널이에요. 여기서 돈 한 푼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쓸데없이 확신도 없는 것을 강하게 말할 리가 없죠. 정말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따라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계열 선택을 하면 책임을 지라고 제가 위에서 말했죠. 그럼 도대체 책임이 뭔 것인가? 내가 선택한 그 과목들에 대해서 정말 책임지고 열심히 진지하게 치열하게 공부해라가 핵심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이 말은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말 좀 추가해 볼게요. 일단 선택하면 뒤돌아보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선택을 했어. 그 다음에 과목들을 수강하고 있는데 성취도가 당장 시험 점수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뿐만 아니라 발표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질문에 대응하는 내 태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성취도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 불안해요. 수험생은. 이렇게 되면. 그럼 좌고우면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뭐 수강차 하는지 봐. 나도 절로 가야 되나 봐.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사람은 못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못하는 건 현재예요. 안 한 건 과거예요. 이거 안 나오면 나는 그 과목 못하나 봐. 이것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수험생이 아직 어리고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그래.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 한 겁니다. 그냥. 성취도가 낮다면 안 한 거예요. 대학에 가서 AI 박사과정 들어가고 키스트 연구소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될 수 있어요. 내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안 한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난이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심화 과목조차도. 그러니 내가 위에서 결정한 내가 희망한 그 진로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성취도가 안 나왔으니까 이건 내가 안 했다.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하면 되지. 난 이거 못하나 봐 하고 계속 바꾸면 나중에 교수 입장에서 봤을 때 갈짓자로 지그재그 비틀거리고 있어. 생기부가. 그러면은 학종 정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논술에서조차 지금 논술이 내신을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 반영하지 않는 학교가 있지만 내신을 반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내신 5등급 갖고 논술이랑 합산하면 큰일 나거든. 그러다 보니까 논술에도 비교과 반영하는 거 거의 확실하거든요. 지금 모든 전형 다 망가지는 거야.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요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물러서기 습관 있어요. 나 안 나오네. 그럼 더 해보면 될 건데 본인 능력이 충분한데 안 나오네 하고 물러서서 딴 길 찾아. 근데 이게 습관돼요. 참고로 제가 잘난 척하고 꼰대짓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법대 나와서 사법시험을 포기한 게 못된 습관 때문이었어. 근데 또 강사 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자꾸 물러서면 아무것도 모르는 19살짜리 17살짜리 애들이 망가지니까 수업 연구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내 습관이 교정된 다음에 과거를 돌아봤더니 내가 20대 초반 때 고시 공부할 때 이랬구나. 그리고 나서 강사 생활하면서 이제 서울대 특별반 전담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능 잘 보는 애 못 보는 애, 좋은 대학 가는 애 못 보는 애가 이걸 결정을 하더라고요. 성취도라는 객관적 수치가 안 나왔을 때 요걸 탓하느냐 요걸 탓하느냐 그 문제예요.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선생님처럼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대학 가서까지 암담해지기 때문에 이거 습관 들이지 않게 더 하면 된다. 그래봤자 고등학교 공부다. 강조드리고, 그
그다음에 계열 선택이 늦어지거나 변경될 수 있죠. 이건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수강 신청은 할할 때 해야 돼 어차피. 근데 늦어질 수가 없죠. 아니지. 이번에 3개월 뒤에 수강 신청 관련돼서 안내 책자 나오고 수강 요령 나오고 이 과목과 이 과목의 패키지로 연결되고 뭐 계속 주입이 전달되고 진로 상담하고 그다음에 여름까지 최종 수강 신청하고 할 때 엄마 아빠랑 같이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박해서 아무거나 했을 때 그게 늦어진 계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올해 여름에 하고 했는데 좀 어려워. 그래서 그 뒤에 공동교육과정이나 방과 후 따라붙을 때는 좀 다른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고2 때 큰 틀을 바꿔버리거나 이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비틀거리는 학생분들 일단 수강신청이 꼬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1 때 한 거랑 고2 때 한 거랑 방향이 다르잖아. 그럼 수강신청이 꼬여요. 위계성 트리 구조를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전공 적합성을 인정받기 위한 수강신청 패키지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 다음 영상에서 수강신청 요령에서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이게 완전히 깨져버리면 대학은 절대로 전공 적합성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대학 자체 입장에서는 그냥 너는 선택이 없었던 애야. 선택이 바뀌었네? 라고 생각해주지 않아요. 선택 없이 지원했다가 수강신청했다가 고2 때 선택을 하고 수강신청을 한 거. 대학 입장에서는 그냥 선택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다르니까. 그 다음에 고1 때 선택하고 수강신청했다가 고2 때 전혀 다른 선택을 해서 수강신청을 하면 대학 입장에서 얘는 우리 분야에 오겠다고 지원을 해놨어. 근데 얘는 우리 분야에 대한 선택을 한 적이 없는 애야. 그럼 안 뽑아주지. 위험한 거다. 수강신청은 한번 꼬이면 그 다음 학년에 정신을 차려도 이미 꼬인 것과 정신 차리고 교정한 것 사이의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교수 입장에서는 이미 무너진 상태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영상도 고2 대비용으로 먼저 이거를 기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3을 위한 수강신청을 이렇게 해라. 그런데 고1 애들 뭐 이런 거 찍어봤자 조회수 안 나올 거 알면서도 왜 찍냐면 지금 내신 5등급제랑 수능 통합제에서는 고1 때 승부가 나거든. 그러니까 안 볼 줄 알면서 찍는 거야. 그러니까 유튜브를 원래 안 하고 오프라인 수업만 하던 사람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거 수업하다 보면 괜히 돈 벌려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처럼 오해 사는 경우도 있는데 돈 안 받고 유튜브 한번 끌어볼까? 하고 시작했는데 고1은 안 보더라고요. 고3을 제일 많이 보고 고2용은 조금 보고 이러더라고. 그래도 올리는 이유는 이걸 지금 시청한 일부의 사람들만이라도 승부가 지금 나는구나. 고2나 고3이 아니구나.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친구 따라 학원사 한마디에 즉흥적으로 바꾸는 이것 때문에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말라고 제가 위에서 얘기했죠. 근데 엄마 아빠랑 담임쌤이랑 잘 결정해놓고 친구가 야 지금 나 이 과목 수강했는데 장난 아니야. 선생님 엄청 재밌게 수업해. 야 너 경희대 좋다 그랬잖아. 경희대가 그 과목 좋아한대. 얘가 뭘 한다고. 그 다음에 학원 강사가 야 너 그거 좀 잘못 설정한 것 같아. 내가 너 학원에서 보는 쪽지 시험에서도 너 그 성적이 잘 안 나오던데 너가 그 고3까지 끌고 갔다 어떡하려고 그래? 문득 분해지는 거지. 얘들 말 듣고 결정한 것도 잘못된 거지만 얘들 말 듣고 잘 결정하는 걸 바꾸는 거는 더 나쁜 거죠. 왜냐면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수능 과목 점수가 일단 무너집니다. 하나의 선택 과목을 하게 되면 그거를 수강한 학생은 2학년 때 못 듣고 3학년 때 못 듣고 이게 쫙쫙쫙 만들어져 있어요. 메뉴판에.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과목의 점수가 안정적으로 고득점이 나오기 힘들어. 그 다음에 그거에 환산 점수 돌렸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원하는 과목별 점수 분포가 나오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학생부 과목의 구성 학생부 과목 구성에 얘는 고2 때는 이렇게 수강하더니 고3 때는 이렇게 수강했네? 둘 다 우리 학과랑 관련이 없는데? 무너진 거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세특 기재 내용 이거 생기부 꾸미는 법을 제가 따로 영상 만들 건데 궁금하실 테니 하나만 얘기하자면 내가 고1 때 이런 행동을 했어.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정보를 하고 이런 그래프를 시각화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전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뭐 숙련도를 쌓았어. 그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 그러면 고2 때 그 관심을 얘가 어떻게 발현했는지가 또 기재가 될 때, 즉 학년간 학기 간 생기부가 연결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교수들이. 그런데 바뀌어버리면 다 또박 끊어져 있어. 연결이 안 되는 거지. 교수 입장에서는 한심한 생기부가 된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계열을 선택한다는 거는 즉 내가 진학하고 싶은 희망 계열을 결정했다는 거는 끝까지 들고 갈 과목을 확정한 거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결정했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럼 바꿔야죠 뭐. 하지만 그런 상황에 처하면 이미 데미지는 심각하게 입은 상태입니다. 데미지 관리 차원이지 다시 회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 안 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도저히 못하는 상황에 안 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신중하게 해야 돼. 바로 첫 번째 수강신청이 3개월 후에 시작되니까 그러면 지금 신중하게 하는 방법이 뭐야? 위에서 설명한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강신청 요령, 주의해야 될 사항들 영상으로 고1 학생 길라잡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